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을 들려드리는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명자 여사의 나이 든 손가락이 굿네식당의 전등 스위치를 올립니다. 65살의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명자 여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쌀을 씻고 밥솥에 전원을 켭니다. 굿네식당에서 수년간 일해온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 아침 일찍 출근한 정우찬 대리가 인사를 건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는 명자 여사의 눈빛에는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만들어진 밥 한 그릇을 받아든 우찬은 고마움을 표하고 자리로 돌아갔죠. 그냥 밥이나 퍼주는 할머니가 뭐 그리 대단해? 인사과 과장 차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명자 여사를 향한 시선에는 업신여김이 묻어났죠.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식판을 내밀었고 명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담아줍니다. 식당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명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 그녀는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였고 현 CEO 이태정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창립 멤버들과 비서실 김비서, 그리고 물론 아들 태정뿐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태정은 어머니의 존재를 점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있어주세요. 다들 회사 물려받은 2세 경영인이라고 무시할 테니까요. 처음에는 아들의 체면을 위해 수긍했던 일이 이제는 20년이 넘은 비밀이 되었죠. 명자 여사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얼굴들,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수척해진 모습들.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정이 실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회사 전체가 삭막해지고 있었죠. 식당 구석에서 명자 여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권위적인 경영진들의 고압적인 태도, 부하 직원들을 향한 무례한 언행, 그리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삭막한 분위기까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일궈낸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은 뭐예요? 정우찬 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명자 여사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는 직원이었죠. 오늘은 소고기 무국이에요, 우찬 씨. 명자 여사의 대답에 우찬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나마 서로의 온기를 나눈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야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차유진 과장도 있었죠. 긴 회의를 마치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온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밥이라고 줘요. 유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죠. 개밥보다도 못한 음식을 사람한테 주고 있네요. 차유진 과장이 소리를 지르며 식판을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 여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떨어진 식판을 주워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우찬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명자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 대리,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내일 인사팀에서 만납시다. 그녀는 으름장을 놓고는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저 마쳤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곤란해지실까 걱정됩니다. 명자 여사가 우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찬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 여사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
명자 여사는 오래된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그녀는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죠. 김 비서님, 나 명자예요. 내일 아침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해요. 태정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이태정 CEO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어머니가 주주들과 임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한명자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임원들은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오래된 이사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놀라움이 교차했죠. 태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명자 여사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태정아, 오늘은 어머니가 아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왔단다. 우리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와 퇴사율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이 회사는 사람을 위한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어요. 어제 저녁 한 과장이 식당에서 보여준 행동은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 회사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야, 태정아. 그것은 모든 것의 징후야. 회사가 잊어버린 초심을 보여주는 거란다. 오늘부터 내가 다시 경영에 참여하겠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모든 이사들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한명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정 CEO는 어머니의 결연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했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회사는 제가 맡아 경영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명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태정아,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렴. 매일 아침 식당에서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본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들, 두려움에 질린 눈빛들. 이게 우리가 꿈꾸던 회사니? 그녀의 말에 연장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정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고 회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저는 창립 이념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을 위한 회사라는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명자 여사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고 몇몇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명자 여사는 자신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회사 전체의 소문처럼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우찬 대리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할머. 아니, 명자 여사님, 정말 이 회사의 창립자이신가요? 명자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우찬 씨.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실이지.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어. 우찬은 그녀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아니야, 우찬 씨. 내가 내 정체를 몰랐기에 더 값진 행동이었단다. 진정한 인품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 드러나는 법이지. 명자 여사의 말에 우찬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식당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시절의 명자와 그녀의 남편, 함께 회사를 세웠던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세운 게 아니었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 꿈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우찬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명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명자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찬 씨,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단다. 내가 어제 보여준 그 용기가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이야. 이태정 CEO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회사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차유진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유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사장님, 제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전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태정은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유진 씨,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한명자 이사님께서 직접 나서신 일이니 참아주십시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명자 이사님이라면 식당의 그 할머니가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시고 제 어머니십니다. 태정의 말에 유진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사무실을 나섰고 태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회사 전체에는 한명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폭풍처럼 퍼져나갔어요. 직원들은 그녀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 어떤 이들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우찬 대리는 명자 여사의 이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변화를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모임을 만들어 회사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틀 후 전체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한명자 여사는 창립 정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이태정은 어머니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회사는 밥 한 그릇의 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에너지를 주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에게 위로와 에너지를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태정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정우찬 대리에게 향했습니다. 우찬은 명자 여사의 특별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숫자와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불만, 높은 이직률, 그리고 차가운 회사 분위기.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회사입니까? 명자 여사의 질문에 이사회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생존해야 합니다. 태정아, 생존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란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존이지. 우리 회사의 의미는 무엇이니? 이사회의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명자 여사와 이태정 CEO의 의견 충돌은 점점 격해졌고 이사들은 양측의 주장을 경청했어요. 정우찬 대리는 회의실 한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선임 이사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비밀 투표가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1명의 이사 중 7명이 이태정 CEO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죠. 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명자 여사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어요. 아들을 해임시키는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태정아,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란다. 태정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선임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새로운 CEO를 선임해야 합니다. 명자 여사님, 혹시 추천하실 분이 계신가요? 명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둘째 아들 태민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태민은 해외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태정과는 달리 그는 이익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 사회는 명자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태민을 새로운 CEO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차유진 과장은 인사위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위원회는 중징계를 결정했어요. 유진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요. 퇴직 절차를 밟으며 유진이 정우찬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우찬은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어요. 유진 과장님,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죠. 유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찬 씨.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태민이 새로운 CEO로 부임하는 날, 회사 전체가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처지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영을 강조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회사, 그것이 제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한명자 여사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어요. 우찬의 말에 명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찬아. 사람은 존중받을 때 빛이 난단다. 우리 회사가 다시 그 빛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식당, 인사, 복지, 근무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민은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했고 불필요한 야근 문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요. 강제적인 회식 대신 자발적인 모임이 늘어났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군내 식당은 단순한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닌 직원들의 감정을 체크하고 건강식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어요. 명자 여사는 계절에 맞는 영양식을 개발하고 오늘의 기분에 따라 추천 메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울해 보이는 직원에게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지쳐 보이는 직원에게는 활력을 주는 식단을 권했죠. 명자 어머님, 식당이 회사의 심장이 되었네요. 우찬의 말에 명자 여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오랫동안 식당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났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회사의 분위기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오갔고 창의성은 높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실적도 함께 상승했죠. 사람이 행복할 때 일의 능률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했습니다. 태민은 매주 금요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열린 식탁 시간을 마련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따뜻한 밥과 함께 지혜를 나눠주었죠. 우리 회사의 모토는 이제 밥 한 그릇의 힘이 되었습니다. 태민이 전체 이메일을 통해 선언했고 직원들은 이에 공감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배려, 그리고 존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명자 여사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고 이제 회사 전체가 그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안정을 찾아갔고 명자 여사는 점점 현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만든 변화의 물결은 회사 전체를 새롭게 만들었고 모두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명자 여사의 이야기는 점차 회사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영학 교수들이 그녀의 리더십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러 경영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밥그릇에서 시작된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고 다른 기업들도 그녀의 철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죠. 인터뷰에서 명자 여사의 겸손한 대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권위나 지위가 아닌 진정성과 배려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것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목받았어요. 여러 기업에서 한명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 자체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식당을 중심으로 한 소통 공간 마련, 직급과 상관없는 존중 문화 조성, 그리고 리더부터 시작하는 낮은 자세의 리더십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우찬 비서실장은 기획실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자 여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우찬아,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법이지. 명자 여사의 말은 우찬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진 후에도 매일 식당에서 직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살피는 리더가 되었어요. 한명자 여사는 이제 명예이사로 활동하며 점차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체력적 한계를 느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어요. 그녀는 특별한 날에만 식당을 찾았고 그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명자 어머님, 어머님이 심으신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태민이 어머니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모든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은 이제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의 리더들이 이 회사를 방문하여 밥 한 그릇의 힘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 영향력은 점점 확산되었어요. 명자 여사의 철학은 이제 하나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이틀이나 권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명자 여사가 대학 특강에서 한 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계획하며 명자 여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고 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치가 되었어요. 책 밥 한 그릇의 힘이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명자 여사의 이야기와 함께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명자 여사의 나이는 90을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속 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녀가 심은 씨앗은 이제 큰 숲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명자 여사의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회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년의 지혜, 100가지 감사라는 주제로 직원들이 그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행사를 이틀 앞두고 명자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말이죠. 소식을 들은 정우찬 기획실장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명자 여사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태민 CEO 역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전 직원들의 애도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놀랍게도 이태정 전 CEO도 참석했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태정의 말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태민은 형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의 화해는 명자 여사가 남긴 또 하나의 선물이었던 셈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회사는 식당을 명자홀로 명명하고 그녀의 철학을 담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오래된 밥주거, 앞치마, 그리고 평생 써온 요리 노트가 전시되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과 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자 어머님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요.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태민 CEO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회사의 DNA가 된 철학이었습니다. 정우찬 기획실장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자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겼어요. 우찬 부사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입사원의 질문에 우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철학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밥 한 그릇의 정성처럼 작지만 깊은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회사는 한명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밥그릇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명자 여사의 정신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이태정과 이태민 형제는 화해 후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를 돕게 되었습니다. 태정은 해외 사업을 담당하며 그의 타고난 경영 감각을 발휘했고, 태민은 사람 중심의 경영을 계속 이어나갔죠. 두 형제의 조화는 회사에 새로운 균형과 활력을 가져왔습니다. 밥그릇에서 시작된 진짜 리더십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만 평가되는 성공이 아닌 사람의 행복과 가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명자홀에는 특별한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한명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직원들은 매일 그 문구를 보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회사의 성공 사례는 경영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나요? 그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진심과 존중, 그리고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우찬도 이제 회장이 되어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명자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항상 현장을 중시했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밥 한 그릇의 철학으로 시작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명자 여사님의 꿈이었고,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회장 취임식에서 우찬의 연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명자 여사가 남긴 유산을 계승하고 더 넓은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명자 여사의 사진은 여전히 식당 정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고, 직원들은 그 미소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은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그 그늘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쉬어가고 있었어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명자 여사의 말은 이제 회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넘어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이었고,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죠. 그녀의 혁신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한명자 여사의 유산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그녀의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고,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